네, 전력전자 채널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아, 요번 주에 TI에서 PSDS라고 해서 파워 서플라이 디자인 세미나 이런 뭐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제가 이제 그 주제 그 세미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 주제들 있잖아요. 오늘은 올해는 제가 다 들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참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신청이 돼가지고 가서 하루 동안 열심히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내용이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들 보면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모르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뭔가 한번 정리를 해주는 느낌도 있었고 좀 알고는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설계할 때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짚어주는 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최신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었고 좀, 좀 약간 신기하게도 또 TI가 이렇게 미국에 있다 보니까 뭐 미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랑 뭐 연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내용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 또 지금 발표 자리는 없지만 뭐 TLV인가 무슨 그 트랜스 병렬화 구조에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사실 TI사가 트랜스포머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좀 되게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런 활동이 좀 더 국내 이렇게 국내 그 대학교도 하면 좋은데 여튼간에 해가지고 내용을 그냥 너무 묻혀버리긴 좀 너무 아깝고 저도 좀 이제 가끔 들어볼 만하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PDF는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세미나에서 강사는 아니시죠. 그 TI 엔지니어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들 이런 거 집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내용을 좀 짧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요 장표는 LDO랑 관련된 거고 세미나 시간은 1시간 정도 됐는데 저는 뭐 길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 강연에 나오셨던 분 스테판 지에 제 성함 정확히 모르겠네요. 여태간 스테판 님이 했던 거에서 좀 기억에 남는 포인트 부분들만 제가 이렇게 짧게 기억에 남는 것만 포인트 해서 빠르게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서 한 15분 내로 끊어 볼 건데 너무 막 빠르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간에 PDF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저는 그 이제 중요한 강연 포인트만 잡아서 하는 거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게 기억이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났거든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저도 더 잊어버리기 전에 정리하는 거긴 한데 우선은 사람이 자기가 말로 표현을 해야 내가 뭘 틀렸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기억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튼간에 뭐 제가 뭐 설명하다가 틀렸다고 막 돌멩이 던지고 이러시면 좀 곤란하고 그냥 참 나이 들어서도 고생하시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간에 너무 수도가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15분 정도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제 LDO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던 내용들. 우리가 선형 레귤레이터 할 때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요. 그러니까 LDO의 잡음이나 PSRR, 그다음에 발열 정도, 그다음에 최대 약간 리미트 파워 이런 거를 보고서는 이제 선정이나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PPT 장표 나중에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거의 쓸 일이 없긴 하지만 병렬 LDO 구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병렬 LDO 구현에 적합한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그다음에 뭐 전류 조절 어떻게 하냐, 입력 소스를 어떻게 다양하게 받을 거냐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씩은 짚어드리는데 제가 또 안 쓰는 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튼간에 한번 그냥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자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이제 알고 있지만 LDO는요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이 전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요 그대로 열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이 낮고요. 효율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발열이 심하다는 거죠. 의미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LDO를 거의 기계적으로 쓰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LDO는 원래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버기나 부스트처럼 스위칭이 있고 우리 LDO가 있는데, 자, 이 페이지를 왜 기억하고 있냐면 이 요소를 부르는 이름을 특이하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스위칭 엘리먼트, 패스 엘리먼트. 스위칭은 요새는 FET 같은 걸 쓰겠죠. FET는 온오프 소자에 거의 특화되어 있고 리니어 영역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개인이 굉장히 커서 거의 뭐 리니어를 뭐 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패스 엘리먼트는 옛날에는 트랜지스터를 많이 썼죠. 리니어 영역이 상당히 있는, 그러니까 개인이 낮은. 근데 요새는 사실 어지간한 TI LDO 보면 이 패스 엘리먼트를 FET 같은 거 써요. 어쩌면은 미래에 있는 SIC나 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튼간에 뭐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요 장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던 거. LDO는 굉장히 초저 전류에서도 동작을 한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LDO는요 정전화번인데 전류가 작아도 동작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반면에 스위칭은 어느 정도 전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위칭 컨버터라는 게 이 수식 자체 설계 조건이 출력 전류, 부하저항이 있다는 가정으로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10mA도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건 되게 소용량 스위칭 컨버터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스위칭 컨버터나 인버터는 그 오픈 로드, 그러니까 무부하 조건이 허용이 안 돼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여튼간에 이것도 있었고요. 당연히 효율 면에서는 스위칭 컨버터가 효율이 높죠. 근데 여튼간에 얘도 부하가 빠지면 효율이 낮아져요. 뭐 당연한 거죠. 효율이 낮아집니다. 왜냐면은 스위칭 컨버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드 스위칭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손실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LDO도 똑같이 빠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LDO는 초저 전류에서도 동작을 하고 전반적으로 효율이 낮고, 스위칭은 최소한의 전류가 필요하고 효율이 높고 효율 피크치가 높고, 이 정도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당연한 건데 출력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LDO는 이 출력 전압의 차이가 그대로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발열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당초 리니어 레귤레이터에서 태워지는 에너지가 일정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높아져서 출력 전력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효율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얘기들을 그 발표자분께서 한 번씩 짚어주셨습니다. 얘기해보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거. 그 다음에 LDO의 여러가지 특성들, 드랍아웃 있고 전력 손실 있고 잡음 있고, 고유 내부, 고유라는 건 이거죠. 잡음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정이 안 되는 거, 그냥 부품 자체의 특성, 이런 거고요. PSR은 이제 입력에서 출력으로 나오는 잡음의 양. 근데 이게 따로따로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유해가 아래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나중에 아마 발표 자료 나올 겁니다. 기본 소모 전류가 있다. 기본 소모 전류가 있죠. 근데 이 안에 OPM프도 있고 저항도 있는데 또 레퍼런스도 있는데 기본 소모 전류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트는 시간 되게 빠르고 즉각적으로 동작하죠. 저는 들어오자마자.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LDO는 기본적으로 잡음이 없어요. 스위칭에 대비 없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조 기법이라든가 LDO 자체의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주파수당 잡음 볼테지랑 이렇게 잡음 RMS 이걸 많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TI에서 말하려는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RMS로 하니까 너무 사기를 많이 치는 거야. RMS로 했더니 회사마다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파수에 대한 노이즈 레벨로 평가를 해. 약간 자기 주장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좀 이해가 가는 게, RMS라는 건 여하튼 간에 어떤 주기에서 평균치거든요. 그러니까 RMS 노이즈가 낮으면 사람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디는 높고 어디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기에서 평균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주파수에 대해서 노이즈를 보는 게 더 정확한 어떤 노이즈 특성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수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모든 회사들이 TI 레벨인 것도 아니고, TI는 정말 굴지의 거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누가 이분들을 이기겠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동차는 모르겠는데, 자동차 빼고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커머셜에서는 부동의 탑 1이에요 TI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누가 추격자가 따라붙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야, 이거 RMS는 믿을 수가 없어, 서로 달라, 우리는 주파수별로 볼 거야, 약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여튼간에 이렇게 수긍은 같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대요. 100kHz 미만에서 쓴다. 그래서 뭐 10까지도 되고 100까지도 되나 봐요. 약간 나누는 게, 이제 100Hz 미만, 여기에서는 노이즈 레벨이 확 올라가는 게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여튼간에 요 장표의 핵심은 요거였습니다. 우리는 RMS로 안 봐, 주파수당 생기는 노이즈 레벨로 본다. 약간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야, 우리는 TI사 제품은 출력 전류 차이가, 이거 뭘 킨 거지? 응? 제가 뭘 켰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는 거지 이거? 여튼간에 좀 무시하고, 출력 전류 차이가 있어도 이 노이즈 레벨이 일정하다. 물론 초저 소비 전류 장치,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아까 LDO가 기본 소비 전류가 있는데, 이게 낮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다 되어 있어요. 근데 낮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LDO는 여튼간에 패스 엘리먼트를 OPMP 같은 걸로 조절을 하는데, 이 OPMP가 초저 소비 전류 타입이면 이 주파수 대역이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이즈에 더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노이즈 레벨도 빠르게 반응하려면 OPMP가 좋아야 돼요, 이 LDO 안에 있는. 어떻게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전압 변동에 대해서도 노이즈 레벨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출력해 변화량. 출력해 변화량은 뭐냐면, 이 세라믹 캡은요, 온도 변화나 충방전 전류량, 그리고 온도긴 한데, 온도에 따라서 캐패시터 값 변화량이 있어요. 줄거나 늘거나 그러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근데 어지간한 캡 쓰면은 100kg 미만 때까지는 거의 같아, 이렇게 설명됐고, 100kg 이상에서는 좀 더 캡이 큰 게 노이즈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근데 여튼 핵심은 씨앗을 큰 걸 달아라가 아니라 100kg 때까지는 작은 거 달아도 거의 유사하다. 큰 거나 작은 거나 그냥 잘 동작한다. 요게 좀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 잡음. 이게 이제 LDO가요,
두 종류가 있나 봐요. 저도 이제 요 수업 세미나 들으면서 했던 건데 들으면서 한 건데 LDO가 안에 저항이 있어서 출력 전압을 이렇게 픽스드 볼테지라고 하잖아요. 뭐 5V, 3.3V, 2.5V, 1.8V 이게 고정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안에 저항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출력 전압이 하나에 아예 그냥 유니티 하나만 있는 거 하나만 있는 애들은 여기 패스가 그냥 저항 없이 되나봐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다 보니 얘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에로앰프가 패스 엘리먼트를 제어하는 성능이 일정하게 나오니 이 노이즈 레벨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레벨 자체는 좀 약간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제가 들었던 내용으로 거의 설명하고 있는데 여튼간에 제가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은 내부 저항이 있으면 저항 레벨이 되게 낮아요. 그죠? 하고 약간의 출력 전압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요 밑에 거, 밑에 거 기억이 안 나네. TI가 이 방식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유니티 게인도 있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유니티 게인이 있다고 한 건지 아니면은 타회사 제품이 그러니까는 TI처럼 저항 분할 방식이 아니라 이게 유니티 게인 앰프를 쓰다 보니 이랬다는 건지 좀 기억이 좀 확실치는 않네요. 제가 이거 다 TI 걸로 설명 들었었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자료 앞쪽 거 내용이랑 비교해 봤을 때 TI처럼 저항 분할 타입으로 OP앰프 피드백을 받으면 레벨 자체도 낮고 100kH대까지는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다가 핵심인 것 같네요. 요거는 아마 타회사 내용이었던 거로 추정이 되네요. 좀 기억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일단 그렇구나. 이렇게 유니티 게인이 좋은 건 아니구나.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가 여기서 들었던 기억은 유니티 게인인 경우에는 이 노이즈 레벨이 일정하다 이렇게 그때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따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게인 이렇게 밖에다가 이거 안 나오지? 이렇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FB 단자로 CFF라고 피드 포워드 캡을 추가할 수 있는데 피드 포워드 캡을 붙이면 출력 전압 노이즈에 대해서 더 빠르게 그러니까 출력 전압 노이즈 분이 반영이 돼요. 이 패스 엘리먼트에. 그러다 보니까 얘를 여기 없을 때랑 있을 때 차이 보면은 아주 낮을 때는 차이가 없다가 주파수가 조금씩 높아지면 이 캡을 붙인 애가 좀 더 노이즈 레벨이 낮죠. 약간 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니티 게인인 LDO는 이걸 붙여도 여기가 쇼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 주지 않는다. 이 정도입니다. 요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돼. 18분 넘어가겠어. 그 다음에 내부에는 레퍼런스 회로가 내가 좀 잘못 눌렀다. 이렇게 내부에 레퍼런스 소자가 있는데 이게 RC 필터를 구성할 수 있게 NR 단자가 나와 있대요. 그래서 얘를 크게 붙이면 확연히 노이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너무 작은 범위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민감한 노이즈에 그런 필요한 솔루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전력전자라서 이런 노이즈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미 수볼트, 수십 볼트 노이즈가 있는데 근데 RF나 정밀 아날로그나 고분해능 ADC나 이런 데에는 이 마이크로 볼트 이런 게 갑자기 옆에서 꼬르륵 소리가 아침이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여튼간에 이게 굉장히 잡음에 민감한 솔루션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NRD 단자를 좀 신경을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입력 전압의 변화, 그러니까 정확히 입력 전압의 AC 성분이 출력으로 나오는 비율을 PSRR이라고 하는데, 이게 입력분의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PSRR이 크면 클수록 뭐냐면 출력 노이즈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PSRR이 낮으면 입력에 대한 아웃풋 AC 성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은 레퍼런스 쪽 전압의 어떤 변화량은 저주파 PSRR이랑 관련이 많다.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캡을 포함한 저항과 OP앰프의 특성은 중대역, 우리가 보통 이제 노이즈를 평가한다고 하는 100kHz에서의 영향력이 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 시에 이 등가 ESR, 인덕턴스 등에 의해서 고주파 쪽에서 노이즈 랩의 영향을 받더라. 그러니까 LDO의 PSRR은 단순하게 그냥 입력 출력 관계가 아니라 주파수에 따라서 내부 어떤 구성 블럭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보통은 광대역 쪽으로 봤을 때는 이 OP앰프 특성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죠. 왜? 이미 칩 내부에 결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CFF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의 어떤 편차를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ESR, 그러니까 출력 캡에서는 등가 요 인덕턴스 때문에 이 고주파에서 이제 주파수에 따라 올라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주파에서는 RC 필터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이 입출력 AC 신호 변환율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PSRR이 높으면은 좋은데 이게 주파수 대역별로 미치는 영향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절할 수 없는 부품 내부에 조절할 수 있는 거 빼면 우리가 레퍼런스의 CNR 하고 여기 피드백 라인의 CFF, 그 다음에 출력 캡의 특성이 좋은, 그러니까 등가 인덕턴스 성분이 낮은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주파수 대역별로 특성이 갈린다. 기타 오해하는 것들 중에 바이어스 전압. 바이어스는 아마 또 안 집히노? 예. 레퍼런스 전압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전압의 차이가 이렇게 노이즈 이거에 그러니까 입출력 노이즈 전달 PSRR에 큰 영향 없다.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의 종류에 대한 건데 이것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 보면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출력 전압이 낮거나 높은 게 PSRR 자체 특성에 큰 영향은 없다. 단 이제 여기서 낮은 주파수, 여기 낮은 주파수에선 좀 영향이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이런 걸 보면은 여하튼간에 전압이 낮은 게 PSRR이 좀 더 높으니까 입력에 있는 AC 성분이 출력으로 나가는 게 적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출력 캡의 변화량, 앞서 얘기했지만 세라믹 캡도 온도에 따라서 용량값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kg까지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거의 영향이 없는데 100kg가 넘어가면 이 캡 값에 따라서 캡이 크면 클수록 PSRR이 크죠. 여기 보면은 캡이 큰 게 파란 라인인데 PSRR이 높은 주파수에서 확연히 큽니다. 하고 낮은 캡에서는 낮고요. 이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PSRR이 크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100kg 미만에서는 차이가 없다곤 해도 우리가 100kg 이상까지도 고려하면은 아웃풋 캡 용량이 크면 클수록 입력 쪽 AC 성분이 아웃풋 AC로 나올 확률을 줄이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세미나 하면서
되새김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인데 요겁니다. 입출력 전압 차이가 크면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튼간에 출력 전압의 0.8V 기준으로 입력 전압이 높아지는 건 어떻게 돼요? PSRR이 증가했죠. 즉 뭐냐면 입력 전압이랑 Cout이 크니까 입력의 AC가 출력으로 덜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명이 가능한 게 이 패스 엘리먼트를 FET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C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C는요 그 주파수에 약간 반비례해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저기 C가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주파수가 낮으면 C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으면 이 값들이 꺾였잖아요. 왜냐면은 C가 주파수가 낮으면 C가 커졌기 때문에 입력에서 출력으로 노이즈가 많이 넘어가서 이 값들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주파수가 되면은 이 C가 줄었어요. 이번에 반대로 C가 줄었어. 여기 주파수가 충분히 높으면 아니면 전압이 충분히 높으면 C가 충분히 줄었기 때문에 PSRR이 좀 더 이렇게 기존 거보다 약간 뭐 이렇게 좀 약간 주파수랑 설명해서 좀 망하긴 했네. 설명이 원래 전압이랑 설명해야 되는데 여튼간에 그런 경향이 있다 하고 이게 이렇게 좀 내려가는 추세인 거는 이 C 때문에 그래요. C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여튼간에 그 SC 그러니까 저기 임피던스 캐패시터 임피던스가 낮아지잖아요. 하니까 낮아지게 되면은 여하튼간에 입력이 출력으로 더 튀어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PSRR이 전반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즉 뭐냐면은 빨간 거랑 녹색의 차이는 이 전압 차이에 의한 캐패시터의 용량값 변화로 인해 PSRR이 증가한 거고요. 왜냐면 전압 차이가 0.8에서 증가한 이 녹색이 전압이 내가 이거 되게 F라고 해놨네. 진짜 미쳤나봐요. 이거 V인데 전압이랑 반비례해요. 그래서 전압이 좀 높아지면 C가 줄어요. 그러니까는 전압이 높아지면 C가 줄었기 때문에 동일 주파수에서 임피던스가 증가한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PSRR이 증가한 건데 설명을 이상하게 했네요. 여튼간에 요 녹색 라인 약간 좀 정정을 하자면 출력 대비 입력이 높으면 전압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에 역수로 반대하는 이 C 요 FET의 C 성분이 줄어요. C가 줄면 동일한 주파수에서 XC 성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XC가 증가하면 입력 전압이 출력으로 기어 나오기가 어려워지죠. 왜냐면 여기에 큰 저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녹색이랑 빨간색의 차이는 전압 차이에 의한 패스 엘리먼트의 등가 커패시터 축소로 인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 차이에서 보면은 낮은 주파수에서는 주파수가 낮아서 보이는 거야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높은 주파수에서 꺾이는 거는 이제 C 성분이 제대로 보이다 보니까 C가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임피던스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하향하는 곡선 특성을 보인다. 근데 여튼간에 뭐냐 입출력 전압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이 패스 엘리먼트의 등가 C 성분이 좀 PSR을 좀 높이는 좀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출력 전류가 증가하면 PSR이 낮아졌잖아요. 요거는 뭘로 설명해야 되나? 얘는 그냥 이렇다라고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말하면
전류가 낮으면 이 나가는 이 전류가 노이즈가 이렇게 실려 나온다고 하면은 낮은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반응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말하기 어려운 건 그냥 스킵할게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는 간다 이거죠. 출력 소비 전류가 낮으면 제어하기가 용이하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나? 출력 전류가 너무 크면은 크다는 거는 흔들리는 이 전류량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한 이 에로앰프와 패스 엘리먼트의 반응성이 낮아지는 게 아닐까. 낮아지기 때문에 이 PSRR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가 장점이 있네요. 출력 전류가 LDO 성능보다 LDO 최대 성능보다 낮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PSRR이 높기 때문에 입력 전압의 스위칭 전류가 이렇게 이런 AC 성분이 출력으로 덜 나온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튼간에 LDC가 견딜 수 있는 전류 이하에서 가장 좋은 특성을 보인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R 캐패시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PSRR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레퍼런스 전압의 필터링을 구성하는 RNA랑 CNNA란다. RNR과 CNR입니다. 여하튼간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증가하고 있죠. PSRR이. 즉 얘가 왜냐면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요. 입력에 AC가 있으면 이게 레퍼런스를 통해서 튀어나오잖아요. 얘도. 근데 여기 RC 필터가 있으니까 레퍼런스가 안 정화돼. 그러니까 당연히 레퍼런스가 덜 떨리니 아웃풋 쪽으로 나가는 AC 성분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CNR이 충분히 크면은 뭐가 됐든 간에 출력에 흔들리는 성분 자체가 감소된다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10나노나 100나노만 달아도 이 정도 효과라면은 엄청난 효과죠. 이게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로그 1만 되더라도 10배 차이잖아요. 근데 10로그 차이. 이게 아니 10로그 곱하기 20이지 에너지량이라서 10로그면은 여튼간에 10dB면은 차이가 납니다. 계산이 안 되네.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CFB 말씀드렸다시피 CFF는 요 레지스터 피드백의 피드포워드용 캡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에 노이즈가 있으면 이 R보다 C를 통해서 흐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C를 통해서 흐르려면 훨씬 더 민감하게 에로앰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CFF가 크니까 PSRR이 증가됐죠. 그죠? 물론 항상 다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없을 때보다는 무조건 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노이즈가 CFF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에로앰프의 피드백 동작을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자가 있다면 달아주는 게 무조건 좋다. 당연히 유니티 게인 LDO는 영향 안 받죠. 왜?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한 번 더 생각나는데 이게 지금 저거 기억이 좀 확실치 않은데 이 위쪽 거는 TI가 이렇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니티 게인 피드백 타입이 TI 솔루션에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잘 만들었네요. 이게 만약 타사 제품이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구조라면은 여하튼간에 TI 거가 저항이 들어있고 CFF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명확하네요.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은 이제 열 측정 값인데 이렇게 한대요. 이게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자기네들이 열을 찍는 방법이나 약간 이런 거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식으로 제덱에서 열을 측정하는 표준 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드 채우고 IC하고 핀해서 온도를 찍는다. 자기네들은 표준으로 온도를 찍는다. 이런 얘기 좀 해줬고요.
이렇게 여기서 했던 얘기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LDO는 원래 열이 나요. 근데 제가 본 것처럼 자기네들은 설계, 이건 사실 칩이랑 관계는 없는 건데, 칩 데이터 시트나 어플리케이션 보면 이렇게 닫힌 기판을 쓰면은 비하로 서멀 결합을 하라고 권고를 많이 하거든요, TI는. 그러면 그게 효과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로 그런 게 없으면 온도가 이렇게 꽤 높게 나오는, 열이 집중되는데, 서멀 결합을 하면은 이게 서멀 결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자사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가 LDC 쓸 때 너무 무의식적으로 입력 출력만 연결하고 쓰면은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을 놓친다 이거죠. 이렇게 QFN이나 SOIC 서멀 패드가 있는 이런 애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닫힌 기판의 열결합을 통해서 온도 안정화를 훨씬 더 이루기가 쉽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건 잠깐 나온 얘기인데, 여튼간에 소비 전력을 요 정션에서 에어까지 그거를 상온에다가 더하면 그게 정션의 온도다. 이건 요렇게까지 언급이 됐고요. 아마 요 내용인 건데, 지금 여기 엄한 짓을 할 뻔했네. 여기를 TJ라고 부른 거고, 요 바켓을 TA라고 한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그거를, 이거 세타지라고 하나? 이거 저기 와트분의 온도인가? 와트분의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네. 이거 세타 JA 정션에서 에어까지 가는 그거 수치대로 계산하면은 구할 수 있다. 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좀 이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세타 JA에다 PD 곱해서 상온 더하면은 이게 정션 온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건가? 얘가 지금 PD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뭐 상온을 대충 뭐 20도라고 하면 여기다가 34.7 곱하기 PD는 현재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요걸 한 게 59도. 59도는 요 얘기고요. 20도는 요거 얘기고, 34.7 곱하기 PD는 요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TI에서 제공한다는 거라서 뭐 지금 저희가 엔지니어가 쓸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그 정션 온도를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한대요.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본 적은 없어서 제가 이거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이거 RGW, KTW도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패스. 기억 안 나는 건 패스. 이미 일주일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과도 성능은 이게 뭐지? 이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LDO에 과도 성능이 있는데, 이게 좋은 애들이 조금 더 특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위에 걸 아래 걸 보면 순간적으로 입력 전압이 폭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력 전압이 축 빠졌어요. 이거는 출력 전류. 그러니까 출력 전류 당기는 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게 또 실수할 뻔했네. 출력 전류 이렇게 폭 하고 당기면 아웃풋이 이렇게 떨어져.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뭐라고 하나? 이걸 뭐로 설명했었지 그때?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간에 용건이 뭐였냐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과도 전압이 빡 이렇게 세게 탁탁 들어왔을 때, 그죠. 드라마 이렇게 전압이 못 견디고 훅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훅 갔다 온다. 이거를 드라마하고 속성을 설명하려면 나 이 영어로 돼가지고 다 이해한 게 아니라 가지고 여튼간에 이게 아마 다음 장에 뭐 연결돼 있을 거예요. 연결돼 있지 않네. 여튼간에 순간적으로 과도 전압 오면 출력 전압이 무너진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무너졌다 다시 복귀하는 허접한 실력이 드러납니다. 자, 여튼간에 근데 병렬 LDO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병렬 LDO에서 저기 전류 증가하고 잡음 감소하고 PSRR 증가시키고 열확산 좋고 완화된 헤드룸 드랍아웃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드랍아웃이 덜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LDO를 여러 개를 묶는 동작을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구성을 해주면 된다는 거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이게 저항들을 이렇게 넣어 주어야 이게 불균형이 좀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걸 밸러스트 저항이라고 하는군요. 밸러스트 저항을 적절히 넣으면은 이 전류의 불균형이 줄어들고 로드도 커진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세미나 해주신 분이 더 멋지게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 이 기억은 좀 안 나네요. 영어 못하는 자의 한계입니다. 밸러스트 저항은요, 이게 무슨 표준이 있대요. 표준이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를 저항으로 붙이는 게 있었고 PCB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항은 온도에 대해서 일정한데 PCB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PCB가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바뀌면 이 밸러스트 저항의 균질한 동작, 이 동작을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이 저항값이 일정해야 내가 되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저항을 써라 뭐 대충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PCB는 오차가 넓기 때문에 하고, 여튼간에 밸러스트 저항이랑, 그러니까 PCB 저항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좀 있으니까 밸러스트 저항을 쓰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50mΩ 이하로 하면은 여튼간에 PCB 저항도 좀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자기 회사 솔루션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이게 병렬 LDO 쓰는 옵션들 이게 설계 차트 같은 거 제공되는 데가 있나 봐요. 뭐 어떤 부품 TPS7857이라는 소자 있나 봅니다. 이런 거 쓰면 된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밸러스트 저항 요거 쓰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LDO를 3병렬에서 쓰면은 이렇게 된다.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뭐 입출력 전압이 좀 차이가 있으면 역시 더 떨어지네. 여기서는 더 떨어지는 거고, 온도는 이 정도. 와, 13.5A 13.5A 하면은 상당히 큰 전류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100도까지 견디나 봅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 전용이 되는 LDO가 있나 봅니다. TPS7857.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하나일 때랑 두 개일 때랑 했더니 약간 차이 나긴 하지만 PSRR 차이 뭐 크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 이거는 드랍아웃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게 하나일 때는 오래 꺼지는데 세 개를 쓰면 드랍아웃 됐다가 빨리 복귀하는, 이거 확실히 출력 전류 용량 큰 게
출력 전압 변동폭을 좀 더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PSRR도 한 개든 두 개든 별 차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좋은 특성들은 많이 있네요. 병렬을 쓰니까. 그 다음에 정전류 소스로 구성하는 방법. 또 이런 또 솔루션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렇게 뭔가 되는 또 부품이 있나 봐요. 이런 부품은 좀 본 적이 없는데 IRF 이거 인피니언 거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여튼간에 얘가 한 놈이 구동하고 나머지가 따라오는 구조인가 보네요. 이런 것도 RB 50mm 붙여주면 출력 전류는 병렬로 충분히 되는 것 같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RS를 해주면은 뭔가 여기 소스 그러니까는 알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LDO 중에 출력 전류량을 이 레퍼런스 핀으로 결정하는 애가 있거든요. 결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전압으로 결정되는데 여기다가 저항을 붙여주면 여기 전압값이 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대비 얘가 나가는 전류량이 좀 더 증가해요. 지금은 이제 3병렬이라서 요 3분의 1이겠지만 예를 들어 뭐 13이라고 하면 대충 3A 정도까지 뽑아낼 수 있도록 여기 NRD SS 핀을 여기다가 저항을 연결해서 이 IRF를 결정한 거죠. 이렇게 수식들도 있네요. 요렇게 동작하는 소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TI 거는 저 IRF 있는 소자를 아직 안 써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관련된 것도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MIS 멀티 인풋 싱글 아웃풋인데 이제 좋은 예인데요. 이렇게 소스가 여러 가지인 거죠. 출력은 한 개인 거고. 그래서 보면은 부하에 필요한 전력보다 단일 입력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거, 각각으로 비교하면 얘가 더 커. 부하가 더 큰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실화탄화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개를 병합해서 하나를 한다. 이런 것도 되나 봅니다. 되게 신박하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설계하는 방법들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 소자를 쓴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TI에서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니 이렇게 했을 때 노이즈 거의 유사하고 드랍 아웃도 뭐 한 개든 단일이든 거의 유사한 성능을 발휘한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네요. 이런 정도면은 사실 대용량 대전류 LDO 만드는데 병렬로 구성하는 게 여러모로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열 방열면에서 유리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점을 하면은 우리는 LDO의 잡음, PSRR, 열성능, 드랍 아웃 근처의 작동에 대한 기본 특성을 다뤘다. 그리고요, 전압 대신 전류를 조절해서 LDO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는 저 기능이 되는 소자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밸러스트 저항 써가지고 병렬 LDO를 쉽게 설계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인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아까 TPS 7A라는 그 특정 LDO에서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MISO 구성에서 더 큰 전력의 부하를 견뎌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LDO의 얘기였습니다. 끝이겠지? 여기는 저 클릭하면 자료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띵하고 자료 나오니까. 네, 이게 좀 이게 생각보다 15분 내로 안 끝나네요. 이게 양이 진짜 1시간짜리라니까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